한국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하버드 안보 세미나에서 일본 유학생의 조롱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슨 교수의 냉철한 응답이 강의실을 압도했어요. 그 웃음 곧 공포로 변할 겁니다. 일본이 첫 번째 표적이니까. 오늘 공개할 자료는 절대 기밀입니다. 한국은 30년간 전략적 유령으로 세계를 속여왔습니다. 슬라이드 하나가 모두를 경악시켰어요. F-16의 85% 성능, 절반 가격의 전투기. 미사일은 마하육으로 1m 오차로 타격. 그 전에 잠시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공책에 낙서를 하고 있었을 때 이단 하퍼 교수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여서 저는 바로 그림 그리기를 멈췄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두 말을 멈췄죠. 바늘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었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예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동아시아 전략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하퍼 교수님은 평소처럼 친근한 인사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곧바로 칠판으로 가셔서 분필로 단 한 단어만 쓰셨습니다. 오판. 하얀 글자가 어두운 초록색 칠판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주변 학우들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제 옆에 앉은 소피아 리는 눈썹을 올렸어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항상 하퍼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었죠.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퍼 교수님이 평소보다 더 깊은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더 말씀하시기 전에 다나카 쇼가 손을 들었어요. 다나카는 일본 출신이고 모든 것에 대해 논쟁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작은 미소를 봤어요. 솔직히 교수님, 다나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냥 미국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아닌가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소피아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흘끗 보니 소피아의 뺨이 빨갛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뒷연필은 너무 꽉 잡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퍼 교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분한 눈으로 다나카를 똑바로 바라보셨죠. 지금 내가 한 말이, 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위험한 실수의 정확한 예야. 교실은 이제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하퍼 교수님은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서 노트북을 여셨어요. 프로젝터를 켰을 때 파란빛이 우리의 어두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최고 기밀이라는 큰 빨간 글자가 있는 파일을 보여줬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평범한 수업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퍼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이전에 교실에서 공유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러시아 억양이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제 이름은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이 녹음이 공개되면 제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모든 평가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위 산업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적어도 15년은 앞서 있습니다. 저는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저는 이제 놀란 표정으로 눈이 커진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다나카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가 고개를 젓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한국이 이 모든 비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죠?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하퍼 교수님이 웃고 계셨던 거예요. 환한 미소가 아니라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을 때 짓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세련된 항공기와 미사일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숫자와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다나카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흥분된 상태였어요. FA-50 경공격기부터 현무 미사일 시리즈까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한국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용한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의자에 바로 앉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최대한 빨리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도 같은 행동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다나카도 비웃음을 멈추고 새로운 관심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업이 될 것 같았어요. 하퍼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그러자 화면에 비행기 사진이 나타났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었어요. 약간 작고 단순해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FA-50 경공격기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비행기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에어쇼에서 봤던 훈련용 비행기가 생각났었죠. 파일럿들이 연습할 것 같은 비행기처럼 보여요. 제가 말했었어요. 진짜 전투기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데이비드, 하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죠. 이 러시아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FA-50은 F-16 전투 능력의 80%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F-16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손을 들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물었어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80%라면 그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치 아닌가요? 하퍼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가리키셨어요. 정확합니다, 데이비드. 잘 알아채셨네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실제보다 좋지 않다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방심하게 만들면서 비밀리에 놀라운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죠. 타나카는 찡그렸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가들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꼭대기에 거대한 포가 달린 탱크처럼 보이는 것이 나왔어요. 옆에는 K9 천둥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이것은 자주포입니다. 하퍼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궤도 위에 있는 거대한 포예요. 그는 K9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었어요. 그것은 멀리 날아가는 거대한 포탄을 발사했죠.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전체 차량이 빠르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해서 다시 발사했었습니다. K9 천둥은 발사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고 다시 발사하는 것을 단 3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적의 레이더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듭니다. 그들이 포탄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할 때쯤이면 K9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죠. 저는 놀라움에 차서 지켜봤어요. 거대한 기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하퍼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각 포탄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히 볼 수 있고 심지어 레이더 경로도 추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조용했던 소피아가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었죠. 이건 방어용인가요? 아니면 공격용인가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하퍼 교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만족해 보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소피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능력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상대방이 나는 맞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죠. 한국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확실히 합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어 미사일 도표가 나왔어요. 현무2, 현무3, 현무4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목표물로부터 1에서 2m 이내에 명중할 수 있습니다.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그건 마치 축구장 한쪽 끝에서 야구공을 던져서 다른 쪽 끝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저는 소피아에게 속삭였었죠. 거의 매번 그렇게 맞춘다고요. 이런 정확도로 하퍼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핵탄두 없이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중요한 목표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핵 억제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핵무기와 같이 위협적이지만 실제로는 핵이 아닌 것이죠. 타나카가 마침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었죠. 하지만 핵무기만큼 강력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가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하퍼 교수님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어요. 수백 개의 이런 초음 속 미사일이 한꺼번에 공격한다면 세계 어떤 방어 시스템도 그것들을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그는 너무 빨라서 흐릿하게만 보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그것이 마하육 음속의 6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 물체는 아무것도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였었습니다.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제 턱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심지어 타나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건 어떤 대미사일 시스템도 반응할 수 있는 것보다 빠릅니다. 하퍼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것들을 수백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주변의 그부들을 둘러보았고 모두의 얼굴에서 같은 놀란 표정을 볼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조용한 나라가 실제로는 믿을 수 없는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한국의 인상적인 무기들을 보여준 후 하퍼 교수님은 깊은 숨을 들이셨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보고 그가 마지막으로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그가 말씀하셨어요. 현대 전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바뀌어서 매우 복잡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점들과 선들이 나타났어요. 중앙에는 굵은 글씨로 킹스파이더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거미줄은 화면 전체에 펼쳐져 있었고 수천 개의 작은 실들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퍼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AI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AI요? 인공지능 같은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AI는 영상을 추천하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것들 뿐이었어요. 맞아요, 데이비드. 하지만 이건 영화나 음악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는 AI와는 달라요. 이것은 군사용 인공지능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진 것보다 몇 년 앞서 있죠. 하퍼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서 킹스파이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이것은 우주의 위성부터 군인들의 헬멧에 있는 작은 카메라까지 전장의 모든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동시에 바로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결합합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수천 개의 다른 카메라, 레이더, 센서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두뇌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었죠. 어떤 것이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둘째, 하퍼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수천 개의 정보를 한 번에 분석하고 적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78%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자에 더 똑바로 앉으며 끼어들었어요. 그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하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체스를 두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보드 위의 모든 말들과 상대방이 과거에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알고 있다면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잘 예측할 수 있죠. 킹스파이더는 이것을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요. 대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실제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 하퍼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모든 통신이 끊어져도 계속 작동합니다. 각 부대는 AI를 사용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는 버튼을 클릭했고 화면에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수백 개의 작은 드론들이 새 떼처럼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한꺼번에 방향을 바꿨어요. 시뮬레이션에서 그들은 적의 탱크와 항공기를 둘러싸고 완전히 압도했어요. 와우, 저는 속삭였어요. 드론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벌집을 보호하는 벌떼 같았죠. 그들은 어떻게 모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걸까요? 각 드론에는 킹스파이더 AI가 있어요. 하퍼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려요. 마치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팀처럼요. 이 시스템으로 그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인간 지휘관이 모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복잡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소피아를 쳐다봤는데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그녀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상 과학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하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현실적이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군사적 준비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했는지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대학 캠퍼스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교실 건물 사이에서 전술적 움직임을 연습하고 있었죠. 이것들은 한국 대학의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하퍼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반 학생들, 여러분보다 몇 년 더 나이가 많을 뿐인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바로 전술 훈련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일반 건물 아래에 지어진 지하 벙커와 대피소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항상 음식, 물,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있었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도시의 사람들이 마치 일상의 정상적인 부분인 것처럼 방어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아이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는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단지 군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이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고 짧은 금발 머리를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자막에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코왈스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취재하는 동안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그녀가 비디오에서 말했어요. 군사적 준비가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손안에 전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순간에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우리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상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위기 준비가 문화가 된 사회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짜여 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 대부분이 군사적 위협이나 비상사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더 큰 군대나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아마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된 전체 인구죠. 저는 타나카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수업 시작 때부터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비웃음은 사라졌었죠. 이제 그는 생각에 잠긴, 어쩌면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한국은 세계의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말하지 않나요? 왜 숨기고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퍼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타나카.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주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하퍼 교수님이 천천히 교실 중앙으로 걸어가셨어요. 교실의 분위기는 수업 시작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죠. 심지어 이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타나카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인상적인 무기들, AI 시스템들, 그리고 준비태세가 어떻게 그들의 문화의 일부인지 보았습니다.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전략이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빙산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간단한 빙산 그림을 그렸어요. 물 위로 나온 작은 삼각형과 수면 아래에 있는 훨씬 더 큰 모양이었죠. 그가 물 아래 숨겨진 부분에 색을 칠할 때 분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가 물 위의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들의 공개적으로 알려진 능력은 이 작은 보이는 부분에 불과해요. 수면 아래의 실제 힘은 적어도 3배 이상 더 큽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었죠. 한국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숨길 수 있다면 그들이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새로운 전략인가요?
이전에 어떤 나라가 이런 적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데이비드. 역사를 통틀어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숨겨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그들은 단지 무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략적 접근 방식을 숨깁니다. 하퍼 교수님은 칠판을 지우고 큰 글씨로 새로운 단어들을 썼어요. 전략적 오판, 전략적 유령. 한국은 제가 전략적 유령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유령 주변에서 조심스러운가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볼 수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데이비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주변에서는 조심하지 않죠. 그 보이지 않음, 그 침묵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퍼 교수님은 교실 앞쪽을 왔다 갔다 하시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열정적이 되었어요. 다른 이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방심하죠. 그들은 당신 주변에서 자유롭게 말합니다. 한국은 현대의 어떤 국가보다 이 원칙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관한 신문 헤드라인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대부분은 한국을 간략하게만 언급하거나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한국이 이웃 국가들에 비해 국제뉴스에서 얼마나 적은 관심을 받는지 주목하세요.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호하죠. 저는 타나카를 힐끗 봤어요. 그의 얼굴은 수업 시작 때부터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그의 이전 비웃음은 사라지고 생각에 잠긴 거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요. 하퍼 교수님이 시계를 확인하셨어요. 자,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교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타나카가 손을 들었는데 전에 보여줬던 자신감은 없었죠. 교수님, 그가 이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틀렸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모두를 둘러봤어요. 그의 눈은 잠시 소피아에게 머물렀죠. 저는 그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조용히 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조용함이 실제로는 그들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고려해보지 않았던 전략이에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피아도 그랬어요. 이상한 느낌이 교실을 채웠었습니다. 놀라움, 존경,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경외심이 섞인 느낌이었죠. 종이 울리며 수업이 끝났음을 알렸어요. 우리가 노트와 가방을 모으는 동안 하퍼 교수님은 마지막 생각을 전하기 위해 문 옆에 서 계셨어요. 이 교훈을 기억하세요. 미래의 국제안보 연구자들, 그가 우리가 나가는 동안 말씀하셨어요. 표면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힘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략적 유령이 되어 다른 이들이 규칙이 바뀐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세계 무대에서 게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가면서 캠퍼스 전체에 어둠이 내려앉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고 있었죠. 처음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정말로 바라봤을 때는 강력했어요. 마치 한국처럼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해요. 제가 도서관을 향해 걸으면서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녀가 대답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퍼 교수님의 강의가 유명해졌었죠. 우리 수업에 없었던 학생들까지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그의 노트를 요청했었죠. 6개월 후 그의 아이디어들은 침묵의 유령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저널에 출판되었어요. 전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이 그의 이론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었죠. 어떤 이들은 동의했고 어떤 이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한국 관리들 그룹이 우리 대학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퍼 교수님의 이론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주제를 바꿨죠. 우리가 배웠듯이 그것은 전략적 유령에게서 정확히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며 하나의 수업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해요. 그것은 제게 힘이 항상 으르렁거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때로는 속삭이죠. 때로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강력한 전략일지도 모르죠. 하퍼 교수님이 그 잊을 수 없는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절대 잊지 않을 교훈이었죠. 저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외모로 국가를 판단할 때마다 그 교훈에 대해 생각해요. 저는 칠판에 그려진 빙산 그림을 기억하고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많은 다른 전략적 유령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